전셋값은 오르는데 정부는 왜 전세대출을 조일까요? 전세는 정말 사라져야 할 제도일까요? 2026년 현재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셋값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셋값이 오르고 있다면 전세를 구하기는 더 쉬워져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 고액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전세값은 오르고 있는데 왜 정부는 전세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부가 전세대출을 집값 상승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정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입니다. 집을 빌리는데 수억 원의 보증금을 맡긴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놀랍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매우 익숙한 제도였습니다. 사실 전세는 오랫동안 한국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장 집을 살 돈은 부족해도 월세 부담 없이 돈을 모으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서 시작해 집을 샀고 그 과정에서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은 점점 커졌고 은행들은 전세 대출을 확대했습니다. 수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직접 마련하지 않아도 전세에 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전세 대출을 문제라고 보기 시작했을까요? 정부가 보는 그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전세대출 자체를 문제라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목하는 것은 전세대출이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전세금 상승이 다시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전세금이 오르면 더 많은 대출이 필요하고 더 많은 대출은 다시 시장에 돈을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서 전세 가격과 집값이 서로 밀어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세대출이 갭 투자의 연료 역할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적은 자기 자본으로 집을 사고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대출을 활용해 또 다른 집을 사는 구조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구조가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되는 정책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고액 전세대출에는 DSR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논리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집값을 올린 가장 큰 원인이 전세 대출일까? 정부는 지금 시장에 풀린 돈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의 핵심이 돈이 아니라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단순합니다. 집을 원하는 사람이 1만 명인데 새로 공급되는 집은 5천 채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을 줄여도 경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의 공급 부족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정부는 금융을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공급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논쟁도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공급 문제 말고도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세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현금 수십억 원을 가진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일까요? 대부분은 후자입니다. 그래서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자가 먼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대출 심사가 강화되면 결국 전세 진입 문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만약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월세로 가거나 집을 사려고 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최근 시장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은 집값이 오르면 전세나 월세 중 하나가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전세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월세도 오르고 있습니다. 즉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이 동시에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전세 물량이 줄어든 점에 주목합니다. 다주택자 규제, 실거주 강화, 그리고 임대시장 변화가 겹치면서 전세로 나오는 집이 과거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남아있는 전세를 구하려는 경쟁은 더 치열해집니다. 그러면 전세값은 오르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 중 일부는 월세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월세 수요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일부는 차라리 집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매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시장의 변화가 월세 시장과 매매 시장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전세와 월세, 매매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는 전세를 너무 빠르게 줄이는 정책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세를 없애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전세 수요가 이동할 다른 선택지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고민이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집값이 급등하자 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지금 한국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 있었고 그 돈이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사기 어려워진 일부 수요가 임대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공급 부족과 인구 증가 등의 요인까지 겹치면서 임대료 부담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출을 막았는데 왜 주거비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걸까? 그때부터 캐나다에서는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집값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장에 풀린 돈만 볼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집을 더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뉴질랜드 역시 비슷했습니다. 투자 목적 주택에 대한 금융 규제를 강화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다시 공급 부족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은 규제와 공급 확대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쟁의 핵심은 어쩌면 전세 대출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정부는 시장에 풀린 돈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만 줄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문제는 돈일까요? 아니면 집이 부족한 것일까요? 정부는 금융을 보고 있고 전문가들은 공급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도 바로 그 두 시선 사이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는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투기의 통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였습니다. 정부는 지금 그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를 줄이는 것이 곧 주거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대출 규제가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도 전세의 나라로 남을지 아니면 월세 중심 사회로 바뀌게 될지를 둘러싼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는 이제 역할을 다한 제도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한국 사회에 필요한 주거 사다리일까요? 오늘 영상이 복잡한 뉴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경제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만두의 한입뉴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